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유롭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돈 걱정을 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정보력에 있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 매년 수십조 원인데 아는 사람만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놓치고 있죠. 오늘 제가 나이별,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숨겨진 꿀 같은 복지지원금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당신이 받을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나이가 50대인데 지금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부터 드시죠? 퇴직 후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나라가 돈을 줍니다. 단순히 실업 상태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주는 돈이죠. 가장 중요한 건 자진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희망퇴직을 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되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하세요. 잠깐 여기서 몇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안내드려야 진짜로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비자발적 퇴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유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퇴사 사유를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은 돈을 안 내고 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요양 등급을 먼저 판정받아야 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마다 본인 부담률이 존재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등 급여 종류가 다양하니 등급과 가구 사정에 맞게 조합하세요. 치매 초기라도 인지지원 등급으로 일부 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고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로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로 공공기관 환경정비, 급식 도우미 등 가벼운 일들입니다. 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월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는 사업 유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공익활동은 월 수십만원 수준, 시장형사회 서비스형은 시간과 역할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나이도 대부분 65세 이상이지만 일부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거주지 시니어클럽 복지관 공고 일정을 챙기세요.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누가 도와주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에 다니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70대 편안하고 안정된 노년을 위해 재산세 감면. 매년 내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70대 이상이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 부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감면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70대면 자동이 아닙니다. 전국 공통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요건과 감면율이 다릅니다. 고령자 저소득장기 보유 등 조건 충족 시 신청으로 감면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반드시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고 누락 방지를 위해 직접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가 포함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나 더위를 더 크게 느끼는데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75세 이상만이 아닙니다. 난방, 냉방, 취약계층 수급 자차상위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보호대상 유형이 포함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원 단가가 매년 달라지니 해당 연도 모집 공고와 우리 가구의 보호대상 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돈이 아까워.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혜택이죠. 만 65세 이상이라면 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대중교통 무임은 전국 공통으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 무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이 적용되지만 버스는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고 무료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이 편하고 거주지별 지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80대 존경받는 삶을 위한 지원. 장수수당. 장수하면 돈도 준다는데 진짜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거창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죠. 장수수당은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지급 연령, 금액, 지급 주기와 신청 방식이 모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닌 곳이 많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네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인돌봄 서비스. 혼자 살고 있는데 몸이 아플 때 걱정이야. 80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활관리사가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나 청소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정서적인 지지는 물론 안전까지 챙겨주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방문, 안전정서 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연계 가능 여부를 생활 실태에 맞춰 상담받으세요. 이제 놓치기 쉬운 핵심만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모든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숫자를 외우려 하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동일 가구의 다른 제도와 중복 여부가 자주 갈립니다. 이미 받고 있는 급여가 있다면 추가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제한을 확인하세요. 넷째,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상담 129, 고용센터를 각각의 사정에 맞게 연결하면 됩니다. 다섯째, 서류를 미리 챙기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퇴직이직 확인서 등 상황별 증빙을 준비하세요. 내일 배움 카드. 50대라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나라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직업훈련비를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대에 무슨 공부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미래도 멈춥니다. 커피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증, 심지어 유튜브 편집 기술까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일 배움 카드는 대부분에게 열려 있지만 전액 무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5년 기준 총 한도 내에서 사용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이 있으니 기존에 받은 혜택이 있다면 잔액과 자부담을 꼭 확인하세요. 자격증 위주보다 실제 취창업이나 수입 전환에 연결되는 과정을 우선으로 고르세요. 기초연금. 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3만 원의 현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월 342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죠. 이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나 차, 예금 등 재산까지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이 맞지만 금액과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액은 근로소득, 공적이전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반영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예상 수령액은 꼭 개별 조회로 확인하세요.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세요. 그러니 혹시 내가 해당될까 싶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추가 꿀팁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난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버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이나 예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이라면 꼭 부모님께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부모님들이 몰라서 놓치는 복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부모님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께 꼭 알려주세요. 모르면 못 받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곧 생활비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권리는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라가 당신에게 주는 복지, 이제 놓치지 마세요. 내가 받을 권리인데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